수중로봇 복합실증센터가 완공되고 안전로봇 실증단지도 10월에 착공되는 등 포항이 로봇 전진기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이장이 각종 기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이권과 혜택을 노리고 이장 자리 다툼이 벌어지는 등 권력화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 철거 현장에서 성면과 먼지가 날려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마다 로봇 개발이 한창입니다만 포항이 수중 로봇과 안전 로봇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개발된 수중 로봇을 바다에 투입하기에 앞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복합 실증센터가 완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바다와 인접한 영일만 3 산업단지에 완공된 수중 로봇 복합 실증센터. 길이 40m, 폭 20m의 로봇 테스트용 수조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수조에는 개발된 로봇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물을 빨리 흐르게 해 바다와 같은 조류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있을 실제 바다 테스트에 앞서서 바다 환경과 가장 유사한 조건의 이런 수조 환경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중 환경 조사를 하는 가벼운 로봇 등 2종류의 로봇이 개발돼 성능 확인 중에 있고 트랙이 달린 작업용 로봇은 개발 중입니다. 특히 수조 위에 대형 크레인이 있어 10톤이 넘는 로봇을 테스트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곳입니다. 관련 업체 7개 가운데 5개가 사무실 입주를 마쳤습니다. 수중 로봇 실증센터 옆에는 원전 사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국민안전로봇 실증단지도 오는 10월 착공되고 앞으로 북극 등 극한지 탐사용 로봇 개발단지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로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일만 3 산업단지는 바다와 인접해 수조 테스트를 마친 로봇을 실제 바다에 바로 투입해 검증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일만 3 일반 산업단지가 로봇 산업의 전진 기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스코는 오늘 기업 설명회를 열고 2019년 영업이익 5조 원을 목표로 하는 신중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신중기 전략에는 철강 사업 고도화, 비철강 사업의 수익성 향상 등이 포함되며 특히 미래 성장 사업의 매출 목표를 2025년 11조 2천억 원으로 세우고 3년간 2조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한편 포스코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한 14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으로 82% 늘었습니다. 이 고령화된 농어촌에서 이장은 주민의 심부름꾼이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이장도 적지 않습니다. 각종 보조금이나 마을 발전 기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이권과 혜택을 노리고 이장 자리를 다투기도 합니다. 김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포항 MBC는 지적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40년 가까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회복지수급비 9,900여만 원을 인출한 울진의 한 이장을 고발했습니다. 8개월간의 경찰 수사에서 이 이장은 원전 주변 지역 지원금으로 시작한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금과 마을 발전기금 1,600만 원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나 최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생산된 전기는 주민 수익용이지만 이장은 4,700만 원을 인출해 주식 투자 등에 탕진했습니다. 마을 이장들의 그 전행을 제어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에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이장이어서 비리 적발이 힘들었다는 지적이 일자 울진의 이장 상당수가 교체될 정도로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영덕군의 한 산골 마을에서도 이장 선출 방식을 놓고 주민 간의 다툼이 벌어져 이장이 공석인 사태에 놓였습니다.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이장 선출 방식이나 임기 등에 관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장 임명에 관한 제도를 개선을 해나가서 절차상의 하자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타시군의 사례라든가 어떤 우수 사례를 무보수 명예직이던 이장에게
요즘은 월 수당 20만 원과 회의 수당, 명절 상여금 등 연간 328만 원이 지급되고 해외 선진지 연수와 자녀 장학금 등 7가지 혜택이 부여됩니다. 여기에다 마을수건 사업 대상과 사업자 선정은 물론 선거에도 영향력이 있다 보니 농협 등 조합장이나 기초의원, 심지어 단체장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이 장의 권력화를 막고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시설하우스 등에서 농사용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이 일자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 사용량은 지난 1999년 471만 메가와트에서 지난해는 1658만 메가와트로 3.5배 늘어난 가운데 한 국책연구기관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이 알려지자 농업계는 국내 전체 전기 소비량 가운데 농사용 전기는 지난해 기준으로 3.3%에 불과해 농사용 전기로 인한 한전의 경영 압박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 철거 현장에서 성면과 먼지가 날려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건설사가 가림막을 올리고 물을 뿌리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학부모들과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두호 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사를 맡은 SK건설과 대우건설은 부실하게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을 하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림막을 더 높이 올리고 물을 뿌리며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과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습권이 많이 침해됐어요. 애들이 체육을 못해요. 선생님들도 너무 괴롭고 엄마들이 신천지 아파트나 높은 데서 항상 지켜보거든요. 뭐 우리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보이니까 옆에서 공사하는 현장도 가까이 너무 붙어 있고. 초등학교에서 열린 새학기 교육과정 설명회장은 최근 성면 논란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원도 없고 누구나 여기서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였어요. 근데 재건축 때문에 전학을 가는 사람이 생기고 이래서 SK 측에 요구한 거는 전과 같은 상황, 재건축을 하기 전처럼 우리 학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환경단체도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역사회가 성면 노출 위험에 놓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면을 얼마나 부실하게 처리를 했길래 공사 중단 사태로까지 돼 왔는지 정말 업체에서 신중하게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학부모들은 안전 가림막을 더 높인 뒤 소음 측정기를 장착하고 대형 화물차 진출입구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사와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해야 할 포항시가 손을 놓고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자의 환경 부분만 점검하고 있는 사이 학생들은 성면 위험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지역 제조업 업황 지수는 66으로 지난달보다 5포인트 올랐고 다음 달 업황 전망 지수는 81로 17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이번 달 대구 경북 비제조업 업황 지수도 69로 지난달보다 5포인트 올랐고 다음 달 업황 전망 지수는 73으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가 올린 추경예산 3,108억 원을 모두 증감 없이 원안 가결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상북도 예산은 3,108억 원이 늘어난 7조 7,486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예결위는 이번 심사에서 경상북도와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깎인 항목을 오히려 더 늘리는 등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조기 추경 편성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노인 일자리 예산을 지난해 본 예산보다 68억 원 늘어난 602억 원으로 확정하고 어르신 2만 7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 활동비는 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환경미화 등 단순 작업 위주의 일자리보다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버섯이나 콩 재배 등의 지역 영농이나 공동작업장, 청소소독, 소규모 식당 운영, 빵 제조나 판매, 학교급식 도우미 등 다양한 노인 적합 일자리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다음 달부터 오르고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된 2014년에는 연금 상한액이 월 20만 원이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20만 6,050원으로 오릅니다. 또 지난해 연금 선정 기준이 단독 가구는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160만 원 이하였는데 다음 달부터 단독 가구 119만 원, 부부 가구 190만 4천 원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 기준으로 노인 인구의 70%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태양광 발전이 곳곳에서 추진되자 이에 따른 주민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시 신광면 죽성 1, 2 주민들은 마을 뒷산 세 필지 5만 4천여 제곱미터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선 데 이어 다시 인근 2천여 제곱미터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자 경관을 해치고 공사장 생활에 불편이 따른다며 오늘 시청 앞에서 사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포항시 송라면 이장협의회도 관내 10여 건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자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은행에서 44살 김 모 씨가 은행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다 출동한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1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은행 직원은 김 씨가 돈을 요구하자 순간적으로 신고 벨을 눌렀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해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길가에 핀 봄꽃들과 따뜻한 날씨 덕분에 완연한 봄 기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주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이 19.7도까지 오르면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을 보였는데요.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비구름이 양쪽에서 다가오겠습니다. 남쪽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포항과 경주는 오전에만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울진은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영덕에는 오후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이 되면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포근했지만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는 12도 정도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니까요. 옷차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포항이 10도, 경주 7도고요. 낮 기온은 울진 10도, 그 밖의 지역 12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 하늘만 흐리겠는데요. 울릉도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9도고요. 독도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내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2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도 앞바다에만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 2.5m까지 일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가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오늘부터 야간 경관 조명 등을 일제히 켜기로 했습니다. 경관 조명 등은 장군교와 흥무로, 보문로 등 시가지 도로 2.4km에 582개를 비롯해 동궁원 주변과 불국사 입구 등에 모두 700여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경주시는 벚꽃이 완전히 지는 다음 달 26일까지 한 달 동안 매일 해질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불을 밝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주 농특산물 판매장은 제1회 경주 벚꽃축제가 열리는 내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벚꽃맞이 특별 할인 행사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농특산물 판매장 황호동 본점과 불국점 등에서 유기농 곡류와 전통국수, 한과 등 15개 업체에 130여 개 상품을 10% 할인 판매하고 3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주거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포항시 선수단이 오늘 시청에서 필승 결의대회를 갖고 9연패를 다짐했습니다. 포항시 선수단은 시범 종목인 산악을 포함해 26개 전 종목에 임원 400여 명과 선수 600여 명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경북 제1회 도시 자존심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다음 달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영천시 일원에서 열리는데 수영과 축구 등 7개 종목은 사전 경기가 치러집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오늘 2017년 포항시 유망 강소기업 모집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선 유망 강소기업 신청 요건과 선정 절차,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고 개별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포항시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별 R&D 전문가가 배정되고 연간 3천만 원 이내의 맞춤형 지원, 수출 상담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FA컵 32강 상대가 K리그 챌린지 팀인 부산 아이파크로 결정됐습니다. 부산은 어제 열린 2017 KEB 하나은행 FA컵 3라운드에서 K3리그 김포 시민축구단을 4대 0으로 물리쳤으며 포항과 부산은 다음 달 19일 부산에서 FA컵 32강전을 치릅니다. 포항은 지난해 FA컵 32강에서 2부 리그에 해당하는 K리그 챌린지 소속 부천FC에게 0대2로 완패한 뼈아픈 기억이 있어 부산과의 FA컵 32강에서는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국민안전처는 다음 달 7일까지 대형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관광 전세버스와 화물차 등의 안전 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속도 제한 장치 불법 개조 운행 실태와 과속 적재 물량 등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